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까요? 일단 경우의 수 단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좀 강조할 만한 부분이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배웠는데, 용서가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됐었더라? 또는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을 때, 없을 때. 어서오세요. 없을 때였죠, 그죠? 없을 때. 어서와. 그래서 항상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어서와. 김밥이랑 라면으로 얘기했었다. 용서가 김밥이랑 라면의 개수를 더 해야 될 때는 어떨 때예요? 맞아요. 김밥이나 라면 중에 한 가지만 먹을 때, 그때는 김밥의 종류와 라면의 종류를 더하는 거였고, 김밥도 한 개 먹고 라면도 한 개 먹으려고 그래? 그럴 때는 곱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만한 유형은 그거였죠. 그 지폐, 돈 내는 거, 그죠? 돈 지불하는 방법의 수. 예를 들어 그 유형 하나만 복습해보고 오늘 이제 순열 진도 나갈게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가 있다. 이랬을 때 이 지폐들을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거는 어떻게 계산했었더라? 진아 기억나? 지폐 하나씩 3개 1000원 3장 있으면 이제 안 내거나 근데 1000원만 내고 2,000원만 내고 3,000원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게임만 빼주는 거. 맞아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 3장이 있으니까 한 장도 안 내거나 한 장만 내거나 두 장만 내거나 3장 다 내거나,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4가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도 4가지, 100원짜리도 4가지. 그래서 일단 4가지를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니까 요걸 곱해준 다음에 이 64 중에는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도 내지 않는 경우는 지불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를 이렇게 빼서 63가지 이렇게 찾는 것이 지불 방법의 수였어요. 근데 이 63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거냐면, 예를 들면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요거 한 장 내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한 장 내고, 하나 내고, 100원짜리 2개 내고, 자, 요렇게 내는 경우도 이 63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또 이 63가지 중에는 500원짜리를 3개 내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2개 내는 경우도 이 63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63가지 중에는 서로 중복된 금액들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1,700원 낸 거잖아, 그치? 위에 줄이나 아래 줄에는 똑같이 1,700원 낸 건데, 그거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질문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렇게 바꿨으면 이거하고 답이 달라지죠. 그쵸?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는 방금 보여준 것 같은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었지? 효준아 어떻게 처리했죠? 네.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네. 겹치니까 아,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바꿔서 맞아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는 먼저 각각의 화폐 간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중에는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사이에는 지금의 경우에는 간섭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원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들을 가지고 1000원을 지불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간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복이 발생하는 저렇게. 근데 500원과 100원 사이에는 지금 간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이나 100원짜리를 내가 다 갖다 내도
500원을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500원과 100원 사이에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는 두 종류의 화폐가 있다면 그건 다 작은 단위의 화폐로 다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0원짜리 3개를 500원짜리로 싹 다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봐야 돼? 500원짜리가 6개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꿔 생각해서 최종적으로는 500원짜리가 9개 있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3개 있어 라고 생각하고 위에랑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500원짜리 9개라고 한다면 어서와 나는 10가지 선택권이 있고요. 거기다 100원짜리에 대한 선택권이 4가지 있고요. 역시 여기에도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빼주면은 39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유형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이랑 조합의 시작이에요. 200페이지 봅니다. 순열.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순열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중학교 때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때 했던 중2 때 나오잖아. 중2 2학기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단원이랑 다 겹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들을 동원해가지고 배워보는 건데 일단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용석이랑 은석이랑 태규랑 선규가 있어. 이 4명을 내가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상황이 떠올라야 되죠. 4명의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4자리를 딱 마련을 해놓고 요 첫 번째 자리부터 채워가는 거야. 예유라, 첫 번째 자리에는 나는 몇 명 중에서 골라서 줄을 세울 수 있지? 그쵸? 4명 중에 1명을 여기다 골라서 세웠어. 예를 들어 여기다 뭐 은석이를 세웠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줄을 세울 때는 이제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야? 3명 중에 고르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태규를 세웠어. 그러면 세 번째 자리를 채울 때는 하나 줄어들고 네 번째 자리를 채울 때는 하나 더 줄어들어서 4, 3, 2, 1을 어떻게 하는 걸까? 그죠? 이거를 다 곱하는 거. 이게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죠. 이런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학생은 4명인데 내가 그 중에 2명만 줄 세울 거야. 그러면 요 첫 번째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지은아 몇 가지일까? 4가지겠지, 그치? 그 다음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3가지겠지? 근데 자리가 2자리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만약 4명 중에 2명만 뽑아서 줄 세운다? 그거면 4 곱하기 3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순열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지.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 P, R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가운데다 크게 P자를 쓰고 앞에 N, 뒤에 R 붙일 건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학생 수입니다. 전체 몇 명 중에.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이 몇 명을 줄 세울 건가. 그래서 NPR 하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있죠. 이거는 4명 중에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4P4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4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서 자리가 2자리밖에 없었잖아. 2명만 줄 세운 거지. 4명 중에. 그래서 이거는 4P2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순열입니다. 그리고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NPR 그러면 N부터 쭉 곱해 나가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자로 보면 좀 헷갈리는데 숫자로 보면 쉬워요. 예를 들면 10P3을 한번 생각해봐. 10P3 태규야 이거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줄 세운다? 10명 중에 3명을 줄 세운다. 그러면 자리를 3칸 깔아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곱하면 끝나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럼 끝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거를 문자로 표현하면 위에처럼 되는 거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면 끝나는 건데 이 8이라는 숫자를
여기 앞에 있는 10하고 3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10에서 3을 빼면 7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1 큰 숫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쓸 때는 n-r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숫자로 할 때는 간단하다. 그냥 3개를 쓰면 되는 겁니다. 10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3개를 곱하면 그게 수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뭐 OPO 같은 거 있죠? OPO 같은 거. 서연아, OPO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곱하는 거야? 그죠? 5부터 시작해가지고 5, 4, 3, 1 다 곱하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는 5 요렇게 쓰죠. 이게 뭐였지? 뭐라고 읽죠? 팩토리얼이라고 읽죠. 그죠? 5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쫙 곱해지는 거 이걸 우리는 5 느낌표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5 팩토리얼 또는 이거 잘 안 쓰는 말인데 계승이라고도 합니다. 계승. 여기 나오죠? 거기 책에 보면 계승하면은 그 숫자 팩토리얼을 말하는 거거든. n의 계승 그러면 n 팩토리얼.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쫙 곱한 거 이걸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약속돼 있는 거예요. 약속돼 있는 거. 왜 그래요?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 없이 이거는 이렇게 약속해 라고 정의해 놓은 거 이미 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0 팩토리얼 같은 거 이거는 약간 애매하거든. 0 팩토리얼이면 아무것도 없는 걸 배우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0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걸 0이라고 해버리면 계산상의 어떤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1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 마찬가지로 NP0 같은 거 있죠. NP0 요것도 1이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이나 NP0 같은 경우에는 이건 1로 약속이 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아도 돼요. 요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NP, N이 N 팩토리얼인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NPR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10P3 있잖아. 10P3 10P3을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면 10 팩토리얼 나누기 10-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왜냐하면 10 팩토리얼이면 19, 8 땡땡땡땡에서 1까지고 10P3 7 팩토리얼이니까 7, 6, 5 땡땡땡땡 1까지잖아. 그럼 요게 싹 뒤에 거 싹 지워지면서 얘네 셋만 띡 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P3이랑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팩토리얼을 우리가 그 순열을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만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이게 숫자 계산하는 건 쉬운데 이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약간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20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02쪽에 NP2가 90이에요. 잠시. 자, NP가 90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대로 써보면 선규야, 얘는 뭐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NP N 곱하기 N-1이죠? 그게 90이래요. 이거는 그냥 뭐 딱 봐도 N이 얼마일지 보이지? N에 얼마 넣으면 성립해? 10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10 집어넣으면. 자, 그 다음에 건민아, 이번에 6PR이잖아. 그지? 이거는 6부터 곱하기 시작해야 돼. 이건 확실하지? 그지? 그러면 6부터 얼마까지 곱해야지 120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6부터 얼마까지 곱해야 돼? 그치? 6, 5, 4 곱해야지 120이 되잖아.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 곱했으니까? 3개 곱했으니까 R 값이 몇이라고 보면 돼? 3이라고 보면 되죠. 그쵸? 굳이 이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대로 가면 R 값이 3인 거 보이고요. 3번 같은 거 이제 식으로 잘 표현해봐죠. 3번. 3번은 누가 해볼까? 선민이가 한번 해볼까? N 플러스 2P4. 그럼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지, 선민아?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하나 더 있어야지. 4개의 숫자를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얘보다 하나 또 작으니까 n-1. 맞죠? 이게 지금 좌변이죠?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56 곱하기 n-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지, 선민아? 자, 그러면은 좌변, 우변에 똑같이 n-1, n-1 이거는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각각이 0은 아닐 거니까 이렇게 날려버려요.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을 곱한 게 56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몇 곱하기 몇이 딱 떠오르니, 선민아? 7 곱하기 8이 떠오르잖아. 그래서 요 놈이 8이고 요 놈이 7이면 되는 거니까 n 값은 몇이구나? 6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1-1번이나 1-2번은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뭐 문자랑 숫자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그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배운 방법대로 따라가 보시면 될 거고 1-3번이 이제 완전히 문자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1-3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이 증명하시오인데 자, 요렇게 생긴 식이 성립한다는 걸 한번 여기 성립한다는 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NPR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에서 한번 써봤다. 희주야, NPR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n 다음에 누구 곱해야 되죠? n-1 그리고 n-2 이런 식으로 곱하잖아. 근데 이게 마지막에 뭐에서 끝난다 그랬죠? 여기서 끝난다 그랬지. 그치? 앞장에 나와 있었죠? NPR을 우리가 식으로 쫙 풀었으면 요렇게 된다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n-1 PR-1 얘도 같은 방식으로 써볼까요? 요 놈도 같은 방식으로 써보면 자, 얘는 내가 써볼까? 다인이 얘는 얼마부터 곱해야 돼? 잠시만. 자, n-1 PR-1 가볼게요. 요거 아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었지? 다인이? 자, 해보자, 다인아. 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가겠지. 마지막에 뭘까? 마지막에? 우리 NPR을 할 때 NPR을 쓸 때 마지막 괄호가 n 빼기 r 더하기 1 이게 마지막 괄호였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쓸 때 마지막 괄호면은 n-1에서 r-1을 빼주고 플러스 1 한 개 끝에 괄호 아닐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지금 NPR이 요거라는 거는 이 머릿속에 들어왔니, 다이나? NPR이 이렇게 곱해진다라는 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10P3 다시 해볼까요? 10P3은 어떻게 생겼지, 다이나? 이거지, 그치? 그럼 이 마지막에 8이라는 숫자를 봐봐. 이 8이라는 숫자는 이 10하고 3하고 해봤을 때 어떤 관련이 있나 보는 거죠. 8이라는 숫자는 10에서 3을 뺀 것보다 얼마가 커? 1이 크잖아. 그치? 1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표현하면 이 마지막에 곱해지는 괄호가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뺀 거에다가 1 더한 거, 그게 마지막 괄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n-1 PR-1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얘도 마지막 괄호는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다음에 1 더한 거지.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그렇지, 얘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괄호가 n-r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아요. 그지?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면 그러면 결국 요 파랗게 쓴 거랑 초록색으로 쓴 걸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고 뭐만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야, 파란색에? 요 맨 앞에 n 요거 하나만 더 있는 거야, 좌변에. 그치? 근데 여기다가 지금 앞에 n을 하나 붙여줬잖아요, 여기다. n을 이렇게 붙여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n 하나가 얘한테 띡 이렇게 붙으면은 결국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전개시키는 게 포인트였고,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똑같이 써보면 돼요. 2번 똑같이 써볼게요. 자, 일단 NPR은 우리가 해봤죠. N, N-1, N-2 해가지고 얘유라 어디서 끝난다고? 그렇지. N-R 플러스 1 여기서 끝난 거. 이게 좌변이에요. 자, 우변을 이제 써볼게요. 우변. 자, 요 놈은 빨강으로 써볼게요. N-1PR 요거 써볼게요. 자, 요거는 N-1부터 시작하겠죠. N-1 그 다음에 N-2 N-3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 괄호가 지은아 뭘까? 마지막 괄호가? 맞아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그냥 N-R 얘만 남을 거야. 이게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N-1P, R-1 요게 있고요. 그 앞에 R이 하나 곱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R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고 이 뒷부분을 이제 요 초록색 부분으로 쓸게요. 요거 N-1P, R-1 요거 방금 1번에서 등장했던 거 그대로잖아. 그치? 요거 1번에 썼던 거 그대로 써보면 N-1, N-2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N-R 플러스 1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우리한테는 크게 우변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이 두 덩어리를 잘 보면요. 공통인수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여기 N-1, N-1 똑같죠? 그죠? N-2, N-2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은 괄호들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는 N-R로 끝났고 얘는 N-R 플러스 1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바로 앞에 게 뭐였을까? 이 N-R이라는 괄호의 바로 앞에 괄호. 잘 생각해봐. 지금 괄호마다 1씩 줄어드는 중이잖아요. 그 괄호 안에 값이 1씩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R이라는 괄호의 바로 앞에 있던 괄호는 N-R 플러스 1이지 않았겠니? 태규 이해되니? 선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리 옮길까 선규야? 나랑 아이 컨택 알았지? 고개 쳐박고 있으면 오는 거야. 자, 요 마지막 괄호가 N-R이니까 그 괄호의 바로 앞에 있던 괄호는 얘보다 1 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앞에 요 괄호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요거까지가 공통인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덩어리에서 공통인수에 해당되는 애들을 앞으로 땡겨보면 N-1, N-2 땡땡땡땡 해서 N-R 플러스 1 여기까지 공통인수죠. 여기까지 공통인수고 얘유라. 자, 요 앞에 있던 첫 번째 덩어리에서 공통인수 싹 뽑아내고 나서 남은 건 딱 하나야. 그렇지. 얘만 남았지. 그치? 그래서 공통인수 묶어내고 나서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얘가 남았고요.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지금 초록색 부분들이 싹 다 빠져나간 거잖아. 그럼 누구만 남았어? R 혼자 남았죠.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플러스 R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R 플러스 R 지워지니까 이 괄호가 뭐가 돼요? N이 되네. 그치? 그러면 좌변이랑 어떻게 됐어? 똑같잖아? 그죠? 좌변이랑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원래 똑같이 생겼잖아. 원래 똑같이 생겼고 마지막 괄호가 n이 됐으니까 여기 맨 앞에 있던 n과 똑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열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자로 나왔을 경우에 뭐 빈칸 채우기나 이런 거 증명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낯설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해봤고요. 20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203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순열의 개념만 파악했다면 바로바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효준이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6 팩토리얼이죠. 그죠? 6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우는 거니까 6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고, 자, 6 팩토리얼은 그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6부터 1까지 쫙 곱하는 거지? 얼마게? 720입니다. 6 팩토리얼은 720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건민이 6명 중에 4명만 뽑아서 세우는 거.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6피사. 계산식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곱하는 숫자들은 4에서 끝나는 거야? 이게 4라고 해서 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4면은 숫자를 몇 개 곱하는 거야? 4개 곱하는 거지. 항상 헷갈리면 6명 중에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4개 깔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리가 4개 깔려 있으니까 6부터 시작해서 4개의 숫자를 쭈르르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6, 5, 4, 3인 거고,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니 겁니다? 360이죠? 그죠? 360. 자, 그 다음에 3번은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희주야,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다라는 이 말이 결국 6명 중에 2명만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하고 경우의 수가 어떨까요? 같은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으면서도 꼭 줄 세우는 게 아니더라도 자, 서로 자격이 다른 2명의 대표를 뽑는 거, 이것도 우리는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30이죠? 6 곱하기 5니까 답은 30 요렇게 가장 기본적인 순열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 부반장처럼 서로 자격이 다르죠. 자격이 달라, 뭐 계급이 달라, 이런 대표를 뽑는 경우도 우리는 다 순열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죠. 자, 넘겨볼게요. 204쪽으로 넘어가서 204쪽 이웃할 때의 순열의 수 한번 봅시다. 이웃할 때의 순열의 수. 진아야, 이웃한다는 게 뭘까? 그죠? 붙어서 서 있다는 얘기죠? 붙어서 서 있다. 이게 순열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 중학교 때도 그랬죠? 자, 여자 4명이랑 남자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 4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그랬습니다. 뭐 남자, 여자인데 이제 남자들도 남자 나름대로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요. 여자들도 여자 나름대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7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줄 세운다 그러면 진아야 어떻게 하는 거였지? 기억나니? 하나로. 그치. 여자 4명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이렇게 넷은 떨어질 수 없어. 한 묶음으로 생각해. 그러면은 여자 4명을 한 묶음으로 보면 선규 전체가 몇 명이 되는 셈이지? 8명이라고 했나요? 선규, 우리는 여자 4명을 한 묶음으로 보기로 했어. 마치 이 여자 4명을 한 명처럼 취급할 거예요. 그럼 전체를 몇 명으로 해석해야 돼요? 4명이야. 그죠? 남자 3명에다가 여자 묶어서 1명 취급하는 거니까 전체를 4명으로 봐야 돼. 그럼 이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뭐라고 써야 되니, 성규야? 4팩토리얼이라고 써야 돼. 근데 4팩토리얼이 끝이냐? 아니죠. 요 묶음 안에서, 그치?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긴 이웃할 건데 그 붙어있는 그 안에서도 순서가 있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이 한 묶음 안에 있는 여자 4명을 또 줄 세우는 방법, 그게 또 성규야 몇 가지야? 또 4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정해져야지 그 줄을 한번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4팩과 4팩을 곱한 것을 답으로 쓰는 겁니다. 4팩이 24거든요. 24 곱하기 24가 얼마게요? 576까지. 그치? 이웃하게 줄 세운다의 기본은 이웃하게 하고 싶은 애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한 명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3-3번 있죠? 3-3번 그리고 3-4번 이 두 문제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3-3번과 3-4번. 용서가 3-3번 풀었니? 처음 시작을 못했어?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일반 학생이 3명, 2반이 4명, 3반이 2명 있잖아. 그러면 일반 애들을 A1, A2라고 할게요. 2반 애들은 뭐 B1 요렇게 4명, 그 다음에 3반 애들은 2명이니까 C1, C2 이렇게 할게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총 우리는 이제 8명, 3명이구나. 1반이 3명이니까. 자, 요렇게 총 9명의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 건데, 근데 같은 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A1, A2, A3는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묶음. B1부터 B4 얘도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묶음. C1, C2도 한 묶음. 그죠? 묶음으로 만드는 거야. 떨어지면 안 되는 애들을.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 전체를 몇 명처럼 봐야 돼? 3명처럼 봐야 돼. 3명처럼.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 3 팩토리얼. 맞아. 3 팩토리얼을 해줘.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 묶음 안에 있는 얘네들 셋끼리도 순서가 있잖아. 그치? 그 요거 얘네들끼리의 순서가 얼마? 3팩토리얼 3명끼리의 순서니까. 요 4명끼리의 순서는 또 얼마? 4팩토리얼. 요 2명끼리의 순서 얼마? 2팩토리얼. 그거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전체 묶음을 줄 세우는 게 3팩토리얼. A들끼리의 순서가 3팩토리얼. B들끼리의 순서가 4팩토리얼. C들끼리의 순서가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해보면 답이 나올 거다. 태규 얼마 나오니? 아닌데. 곱하기 2가 빠진 듯? 답 뭐야지나요? 1720. 네, 17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웃하게 줄 세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3-4번. 예율아 3-4번 나왔나?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 2팩토리얼. 왜 2팩토리얼을 하죠? 이것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 여학생이 2명이지. 그러면은 여자 1, 여자 2. 그 다음에 남학생은 N명이죠. 그러면 남자 1, 남자 2, 땡땡땡, 남자 N번째.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여학생 2명을 이웃하게 할 거잖아. 여자 둘 어떻게 해? 묶어. 이렇게 묶어서 한 묶음으로 봐. 한 명으로 봐. 그러면 요게 한 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각각 한 명, 2명, 3명, 4명 해가지고 N명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몇 명인 셈이야? 그렇지. N 플러스 1명인 셈이지. 그럼 가장 처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전체가 N 플러스 1명이라며. N 플러스 1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뭐야?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쵸? 그거 해주고 나서
이웃한 애들끼리의 순서 몇 가지? 2팩토리얼 두 가지 아니야, 두 가지. 맞죠? 그러면 이걸 곱한 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 240이 나오면 된다.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값이 얼마가 되면 돼? 120이 되면 되겠지. 자, 몇 팩토리얼이 120이니, 예유라? 해봐. 3팩이면 얼마야? 4팩이면 5팩이면 이러지 말자. 우리 4팩이 24였잖아. 5팩이면은 얼마만 더 곱하면 돼? 5요. 그럼 얼마야 그러면? 120이요. 그래. 5팩토리얼이 120이야. 그럼 이 문제의 답은 4가 되는 거지. 4. 맞지? 그러니까 문자가 조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식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다. 얘는 4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205쪽으로 가서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 근데 이거는 일단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확실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204쪽에서는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를 봤고, 여기 205쪽은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잖아. 그지? 그런데 이웃할 때하고 이웃하지 않을 때하고 서로 여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사건이 뭐였죠? 휴준아, 여사건이 뭐였지? 반대되는 거여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적어도 한 명이 남자다 뭐 이렇게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반대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 문제 풀었죠, 그런 거. 그치? 이게 여사건인데,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여사건인데,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라는 것이 이웃할 때의 순열의 수하고 여사건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느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야. 이웃할 때의 순열의 수와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가 서로 여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1번을 풀 때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를 지금 찾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가 204쪽에서 배운 게 남자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옆에서 한 것처럼 만약에 남자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을 일단 찾아. 남자끼리 이웃하게. 그럼 왼쪽에서 한 것처럼 남자들 3명을 한 묶음으로 보니까 그러면 총 몇 명처럼 취급한다, 용서가?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4명 있어요? 남자들 3명을 한 묶음처럼 볼 거야? 그럼 전체가 몇 명이야? 5명이지. 그럼 5명을 어떻게 해줘? 5 팩토리얼 해주고 이 남자 셋 사이의 순서가 정해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뭘 해준다? 3 팩토리얼. 이게 이제 남자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잖아. 맞니, 태규야? 응? 이거를 있잖아. 전체가 남자 3명, 여자 4명이니까 7명이잖아, 7명. 그치? 그러면은 이 남자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는 요 방법의 수를 갖다가 전체 경우의 수인 7 팩토리얼에서 뺀 거, 이게 이 문제의 답일까 아닐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남자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것의 여사건이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느냐, 그게 내 질문인 거야 지금. 이걸 두 개를 여사건으로 봐도 되겠느냐. 건민아, 이거 계산하면 이거 1번 문제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그 균형
맞아요. 여러분 남자끼리 이웃한다라고 하는 건 남자 3명이 따다닥 붙어있는 게 이웃하는 거죠.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지? 남자 3명이 완전히 다 서로 떨어져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 무슨 경우들이 존재해? 남자 3명 중에 2명은 붙어있고 1명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 이웃하는 거에도 안 들어가고 이웃하지 않는 거에도 안 들어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이건 여사건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는요 완전히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줘야 돼.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럼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는요. 자, 키워드가 이겁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를 풀 때는 칸막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칸막이. 남자 3명 있고 여자 4명 있는데 남자 3명이 절대 안 붙어있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여자들 4명을 뭘로 활용해? 칸막이로 활용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 4명을 먼저 일단 세워놔요. 여자들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하서연아? 그냥 팩토리얼로 얘기해 주세요. 그지? 여자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죠? 이게 여자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자들 4명을 먼저 일렬로 줄을 세웠으니까 저기 여자들 4명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 4명이 진아야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여자들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칸막이야. 그러면 이 칸막이 사이사이에 몇 개의 공간이 생기나요? 여기도 세울 수 있잖아, 그치? 여기 5자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5자리 중에서 남자가 3명 있으니까 5자리 중에서 3자리에다가 남자를 띡띡띡 넣어주면 절대로 남자들끼리는 서로 붙어 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기다 만약에 뭐 남자 1번 넣어주고 여기다 뭐 남자 2번 넣어주고 여기다 남자 3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세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절대 남자끼리는 붙어있지 않게 세울 수 있는 거지. 예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예율아 지금 자리는 5자리였잖아. 근데 그 5자리 중에 우리는 남자 3명만 넣으면 되잖아.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 자리는 5자리인데 우리는 3명의 남자들을 그 5자리 중에 3자리에 넣을 거야. 어떻게 계산할까? 5자리 중에 순서대로 3자리를 배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5자리에다가 각각 그냥 번호를 붙여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5자리 중에 남자들은 3자리에만 들어갈 거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3번호만 뽑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들을 사이사이에 배열하는 방법이 5P3 4팩토리얼 곱하기 5P3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이에요. 계산하면 얼마니? 24에다가 5, 4, 3, 60이잖아. 그치? 곱하면 얼마? 1440 요렇게 요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이웃하지 않게 줄 세웁니다. 그러면 칸막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칸막이.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이번에는 교대로 세우는 거예요. 교대로. 교대로가 뭐니 선민아? 교대로? 교대로가 무슨 말이죠? 그쵸. 남녀 이렇게 세우거나 여남 이렇게 세우거나 그치? 그게 교대로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남자도 4명이고 여자도 4명이니까 남자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여자부터 출발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남자부터 출발할래 여자부터 출발할래 하나 정해요. 남자부터 출발할래 또는 여자부터 출발할래 요거를 정하는 방법이 2가지. 그 다음에 내가
남자부터 출발하기로 했어. 그러면 남자들의 자리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대로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해진 요 네 자리, 남자들이 서기로 한 요 네 자리에다가 남자들 4명을 배열하면 되잖아. 그치? 남자들 4명을 요 남자들 자리에다 배열하는 거. 그럼 4팩토리얼이죠. 남자들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자들 4명도 어느 자리에 여자가 들어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여자가 들어가기로 한 네 자리에다가 4명의 여자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또 여자들 배열하는 경우도 4팩토리얼.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요. 그쵸? 근데 교대로 줄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은 남자도 4명이고 여자도 4명이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선규야 남자가 5명이 되고 여자가 4명으로 바뀐다면 계산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까? 교대로 세우는데 남자가 5, 여자가 4이야. 그럼 이 계산과 뭐가 다를까?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니? 남자 5명, 여자 4명. 이거랑 뭐가 다를까? 이 맨 앞에 이 왜 하는 거죠? 뭐라고? 맨 처음에 남자부터 시작할 건지 맨 처음에 여자부터 시작할 건지를 정하는 게 2죠. 근데 성규야, 남자가 5이고 여자가 4이면 어때? 그니까 교대로 줄 세우는데 남자가 5이고 여자가 4이면 무조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남자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 곱하기 이 맨 앞에 2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때는 요거 그냥 없애버리고 남자 5명이니까 5팩토리얼, 여자 4명이니까 4팩토리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교대로 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인원수가 똑같을 때는 맨 앞에 2를 곱하고 시작을 하지만 인원수가 1명 차이가 날 때는 맨 앞에 곱하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대로 줄 세울 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1000, 그죠? 4팩 곱하기 4팩이 576이니까 576에다가 2 곱해가지고 1100 얼마야? 52? 그지? 1152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엄청 중요해요. 네? 아주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야.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개만 풀고 갈게요. 4-1번 요것만 찾아봐. 답. 위에 설명을 이해했으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4-1번 답 찾아봅시다. 봐봐. 이웃하게 줄 세우는 문제의 키워드는 뭐랬죠? 키워드는 뭐랬죠? 칸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농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고 싶으면 누가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돼? 배구 선수가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면 칸막이부터 먼저 깔아 놓는 거야. 배구 선수 3명을 먼저 세워 놓을 거예요. 그게 3팩토리얼이지. 그럼 배구 선수 3명이 섰어. 여기 배구 선수, 여기 배구 선수, 여기 배구 선수 이렇게 3명이 섰어. 이 3명이 그러면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몇 자리를 확보한 거예요? 4자리를 확보한 거지. 그 4자리 중에 몇 자리에? 2자리에 농구 선수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다 뭐라고 써라 했죠? 4자리 중에 2자리에 농구 선수를 넣을 거야. 4, P,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답은 72고요. 72라는 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 앞에 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이다. 칸막이를 기억해 주시고 넘겨서요. 다음 페이지에는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순열의 수 그랬는데 자, 뭐 비상이라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6팩토리얼이겠지.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조건들이 붙는데 1번은 V가 맨 처음, G가 맨 마지막이야. 그럼 딱 읽자마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면 그 상황을 이렇게 써보세요. 6개의 문자를 배열을 할 건데 이미 맨 앞자리는 V로 고정, 맨 뒷자리는 G로 고정이야. 이건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럼 나는 몇 자리만 고민하면 돼? 요 중간에 있는 요 4칸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요 4칸만, 그치? 남아있는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요 4칸을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성규야, 답은 뭘까? 4팩토리얼이겠죠, 그쵸? 4팩토리얼 24가지가 1번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온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어떤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V가 있고요, G가 있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2개 딱 들어가 있는 요런 덩어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덩어리는 V랑 G 사이에 라고 말했기 때문에 V랑 G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V랑 G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에 첫 번째로 V랑 G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치? V가 앞에 있고 G가 뒤에 있는지 그게 뒤집혔는지 그걸 정하는 게 2가지. 일단 이 덩어리 만드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는 거야. 요거는 V하고 G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2가지인 거고요. 자, 그럼 V랑 G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면 성규야, 사이에 몇 칸이 있죠? 2칸이 있는데 우리는 V랑 G 말고 나머지 문자들 있잖아. I, S, A, N 이 4개의 문자 중에 2놈을 골라서 이 자리에 띡띡 넣어줘야 되잖아, 그치? 맞죠? V랑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들어갈 거니까 이 4개의 문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써줘야 돼, 정규야? 그렇지, 4P라고 써줘야 되겠지. 4P. 그치? 요 4P가 사이에 있는 2칸을 채우는 방법이 4P죠. 그래서 요 2가지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바로 여기 이 V로 시작해서 G로 끝나는 요 4개짜리 한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의 수가 요만큼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I하고 뭐 N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2개는 이제 사용을 한 거고 요 덩어리가 딱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완성시킨 덩어리하고요, 남아있는 문자 몇 개? S랑 A 남아있잖아, 그치? 이 남아있는 문자 해갖고 총 몇 개를? 총 3개지, 그치? 하나, 둘, 셋. 이 3개를 이제 배열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들아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답일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팩토리얼, 요거는 그 전체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4P 2 곱하기 3팩토리얼 요거다. 그러면 12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답은 144가 되겠네요. 그죠? 그지? 그래서 특정한 문자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가 라고 하면 그걸 이제 요렇게 한 덩어리로 딱 묶어서 그 덩어리를 결정짓는 경우의 수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와 나머지 것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답을 쓴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니? 적어도가 딱 들어와. 그치? 적어도. 태규야, 적어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 그쵸? 그걸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하죠. 그럼 태규가 한번 대답해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이 말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이거의 반대는 건민아 뭐라고? 양쪽 끝에 모두 자음, 이겁니다. 다시 은석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의 반대는 양쪽 끝에 모두 자음, 맞죠? 예율이도
적어도 한 명은 남자다의 반대는 내 질문을 좀 바꿨어. 적어도 한 명은 남자다의 반대. 여자. 예.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표를 2명 뽑았는데 대표 2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남자입니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야? 내가 반에서 대표를 2명을 뽑았는데 그 2명의 대표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남자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냐고? 국어 괜찮니? 이거 국어의 문제 같은데 이거 잘 들어봐. 예를 들면 예율이가 오늘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어. 의 반대는 뭐야? 아니 예율아 적어도가 뭔 말인지는 알죠? 예. 네가 적어도 오늘 밥을 한 끼는 먹었다. 그 말은 네가 오늘 밥을 한 끼를 먹었거나 아니면 2끼를 먹었거나 3끼를 먹었거나 그 이상을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거의 반대가 뭐냐고. 어떻게 납득을 시키면 될까? 적어도는 최소한 이런 뜻이거든요. 최소한 밥을 한 끼는 먹었다. 의 반대가 뭐야? 아유 헷갈리게 하지 마. 예율아 네가 있잖아.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밥을 2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밥을 한 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내가 적어도 오늘 밥을 한 끼는 먹었어요 라는 말은 한 끼 먹은 거, 2끼 먹은 거, 3끼 먹은 거를 다 포함하는 말 아니야? 예.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야? 안 먹은 거지, 안 먹은 거. 그치? 그럼 아까로 돌아가 봐. 여자 대표를 2명 뽑았어. 반 대표를 2명을 뽑았어. 그러면 2명 다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일 수도 있고 2명 다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근데 적어도 한 명은 남자예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예? 적어도 한 명은 남자예요가 무슨 뜻이야? 적어도 한 끼는 먹었어요. 그러면은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2끼 먹을 수도 있고 3끼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적어도 한 명은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2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남자예요. 그러면 요거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거의 반대는 뭐야 그럼? 그렇지. 둘 다 여자인 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율아 봐봐. 이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을 나열을 하면 자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그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자음에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거 맞는 말.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하면 이 말은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의 반대말은 뭐다? 시작해서 자음에서. 맞아요.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 그게 이거의 반대말인 거야, 맞죠? 이거 나중에 시험에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일단 이 적어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반대 상황을 찾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꼭 예율이뿐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도 이 적어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이걸 찾기 위해서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자음인 경우를 뺄 겁니다. 자 이거의 반대가 방금 한 것처럼 양쪽 끝에 자음. 그러면 용서가 지금 요 알파벳 중에 자음이 뭐야? 자음이요. 예. V, S, N, G 맞지 그치? 요게 자음이지? 맞아요. 은근히 많아요. 자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다 못한 사람 은근히 많아요. 자 요게 자음입니다. 모음이 아에 이오우죠 그쵸? 아에 이오우 빼고 나머지 자음이죠.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먼저 양쪽 끝에다가 배치를 할 거야. 우리는 지금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6개 깔려 있을 텐데 이 중에 양쪽 끝이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죠. 그쵸? 그래서 양쪽 끝에다가 자음을 넣을 거니까 방금 용서이가 말해준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랑 여기 넣어줘야 돼. 성규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4, P, E 맞아요. 그쵸? 그죠? 요게 이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그럼 뭐 예를 들면 요 4개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서 뭐 여기다 V를 넣고 여기다 G를 넣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이제 4자리에는 남아있는 4개의 문자를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지? 그래서 요 남아있는 부분을 배열하는 게 몇 가지? 4팩토리얼. 그럼 이게 뭐냐면 12 곱하기 24니까 288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예유라 288이 이 문제의 답이니? 우리는 지금 반대의 경우를 찾은 거잖아. 여사건을 찾은 거잖아. 그러면 288을 이제 어떻게 해야 답이 되는 거야? 반대를 찾았잖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방금 찾은 288을 빼야죠. 그러게요 하지 말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방금 찾은 반대에 해당되는 상황을 빼야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체 경우의 수란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그냥 배열하는 것 그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 그게 몇 가지야? 6팩토리얼이지 그치? 6팩토리얼. 그래서 우리는 6팩토리얼에서 지금 계산한 요 288 요거를 뺀 것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쵸? 6팩토리얼이 720이거든. 그치? 720에서 288을 빼니까 얼마다? 430인가? 그치?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쵸? 적어도 들어간 문제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5-1번 있죠? 똑같아. 지금 한 거랑 잘 비교하면서 5-1번 3개 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대부분 잘했네요. 1번은 120이죠, 그쵸? 이건 다 맞았고요. 2번은 720인데 요거는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먼저 S랑 L이랑 이렇게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 2가지. 그 다음에 S랑 L 사이에 3칸이 있는데 그 3칸에다가 5개의 문자 중에 3개를 골라서 배열. 그렇게 하면 이제 S로 시작해서 L로 끝나는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덩어리하고 남은 문자 2개 해서 총 3개를 마지막에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게 2번 답이 될 거고요. 자, 3번이 이제 적어도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거의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의 반대는 양쪽 끝이 모두 다 모음인 경우죠. 그쵸? 모음. 그래서 먼저
요 안에 들어있는 모음이 총 3개니까 3개의 모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 끝에 배열했어요. 그러면 사이에 5칸이 남으니까 그 5칸에 남은 5개의 문자를 쫙 배열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의 반대 상황이니까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인 7 팩토리얼에서 빼주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계산하면 요거는 432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로 가서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왜? 태규. 그래, 태규 시켜줄게. 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태규야, 이게 만약에 0,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였으면 3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법을 우리 그냥 5P3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껴있어? 0이 껴있는 게 변수가 되는 거죠. 0이 껴있으면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 내가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3자리를 까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얼마가 올 수 없어? 0이 올 수 없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다? 4가지인 거야. 그치? 대신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 0이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도 몇 가지예요? 또 4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3가지.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8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선규야 이해됐니? 예율이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짝수 갈게요. 짝수. 어떤 자연수가 짝수냐 홀수냐는 누가 결정하니? 그치?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그 자연수는 짝수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짝수,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들을 먼저 구분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에 0으로 끝나버리면 짝수죠. 그죠? 이렇게 0으로 끝나는 형태의 짝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뭐가 있어? 이 자리에 2로 끝나는 형태의 짝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자리에 4로 끝나는 경우의 짝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짝수의 모양을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0으로 끝나는 경우와 다른 숫자들로 끝나는 경우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죠. 용서가 0으로 끝났다면 내가 요 2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팩토리얼 하면은 4, 3, 2, 1을 곱한다고? 4P2가 되겠죠. 그죠? 자리가 2칸이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냥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2로 끝나는 경우는 이때는 은서가 아직 우리한테는 2를 지금 썼으니까 남은 카드가 0, 1, 3, 4야. 0, 1, 3, 4를 가지고 요 2칸을 채운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0, 1, 3, 4) 중에 요 자리에 쓸 수 있는 카드는 3개. 여기는 또 3개. 그치? 그러니까 0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 곱하기 3이 아니라 3 곱하기 3이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쵸? 0카드와 다른 카드를 구분해서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예유라 그러면 4로 끝났어. 그러면 4카드를 지금 사용했으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카드가 0, 1, 2, 3이잖아. 그럼 요 4장의 카드를 가지고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채운다라고 하면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몇 종류? 여기는 방금 한 장 썼잖아 앞에. 그것도 빼줘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예유라?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3가지를 이제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시면 답은 30까지가 될 겁니다. 30까지. 0카드만 좀 조심해주면 돼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에 지금 여기 여기 화면을 내가 지웠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거기 공략 포인트 보이니? 공략 포인트? 거기 보면 짝수 홀수는 뭐 다 알고요.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것들 판단하는 방법들 있죠. 그치? 여러분들이
3의 배수나 9의 배수 판별법은 많이 알고 있죠.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이런 거 판별할 때 어떻게 하니? 그쵸. 요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그 자연수의 각 자릿수의 합을 보는 거죠. 각 자릿수의 합. 뭐 아무리 큰 숫자라도 뭐 7, 2, 3, 5, 2, 1.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만약에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럼 그냥 어떻게 보면 돼? 이 각 자리 숫자들을 다 더해 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다 더해 봤을 때 그 더해진 숫자가 3의 배수면 이 전체는 3의 배수인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이 숫자는 3의 배수 아닌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3의 배수와 9의 배수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게 4의 배수 판단하는 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래요? 끝에 두 자리를 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쓴 거 72만 3,521 이 숫자가 4의 배수냐 아니냐, 이건 1로 끝나면 너무 뻔하니까 3,528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만 봐라? 끝에 28만 보는 거야. 28이라는 숫자는 4의 배수죠. 그럼 이 수 전체도 뭐가 돼?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짝수, 홀수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짝수라는 게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를 판단할 때 마지막 자릿수만 봐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효준아, 왜 마지막 자릿수만 짝수면 그 수 전체가 짝수일까? 2씩 늘어나서 2씩 늘어나서. 그러면 효준아, 왜 마지막 자리만 보면은 5의 배수도 판단이 가능할까? 0이랑 5밖에 안 나오니까. 그쵸.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2라는 숫자랑 5라는 숫자를 그 두 숫자의 공통점을 찾아보려는 거야. 2와 5의 공통점이 뭘까요? (2) 와 5의 공통점은 둘 다 10의 약수죠. 내가 만약에 72만 3,528 이 숫자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싶어.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보자는 거야. 72만 3,528을 72만 3,520 더하기 8로 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10의 배수잖아. 무조건 10의 배수니까 얘는 무조건 2의 배수고 얘는 무조건 5의 배수죠. 그러니까 끝에 있는 요 한 자리만 2의 배수면 전체가 2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건 4의 배수거든. 2하고 5라는 숫자는 10의 약수잖아. 4는 얼마의 약수예요? 물론 20의 약수인데 지금 맥락상 자 10의 약수 그 다음 100의 약수가 등장을 해야지. 4라는 숫자는 100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72만 3,528을 이렇게 보자는 거야. 72만 3,500 더하기 28 이렇게 쪼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이거 100의 배수니까 이게 무조건 4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4의 배수를 판단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알 거고요. 넘겨볼게요. 자, 208페이지로 가서 208페이지에서는 사전식 배열에서 특정한 위치 찾기라고 했네.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 뭐야, 서연아? 사전식 배열? 내가 예를 들어 A, B, C, D, E라는 5개의 문자를 가지고 그 단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A, B, C, D, E 이렇게 배열된 것이 사전식 배열로 봤을 때는 가장 처음 오는 문자열이죠. 그럼 그 바로 다음 순서는 누굴까? 아니 내가 이 A, B, C, D, E라는 5개의 문자를 막 순서를 섞을 거야. 순서를 섞으면 120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 5팩토리얼만큼 120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 그 120가지를 사전식 배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A, B, C, D, E 바로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조금 더 적은 문자로 여러분 사전식 배열 자체를 요즘 사전을 찾는 사람 별로 없잖아.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냥 A, B, C라는 세 가지 문자만 갖고 해볼게요. 내가 이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A, B, C, 뭐 A, C, B,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이렇게 6가지죠.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야. 그럼 여기 지금 보이는 이 6개의 문자열들을 내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A, B, C가 1번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1번. 그 다음이 뭘까? 얘가 2번으로 오는 거예요. A, C, B가. 그러니까 맨 앞에 문자를 고정해두고 뒤에 있는 문자끼리 자리 바꾸는 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이 두 개가 다잖아. 그럼 이제 맨 앞에 문자를 누구로 바꿔? 그 다음 알파벳인 B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A가 더 앞에 있으니까 A, C가 먼저 오는 거고 다시 또 얘를 바꿔가지고 요게 그 다음에 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C로 시작하는 거 오고 그 다음으로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오고 이게 사전식 배열인데 사전식 배열로 설명을 했을 때 이거를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식 배열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순서가 딱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됩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왜 이게 사전식인지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이 알파벳들을요 숫자로 바꿔보시면 돼요. 그 알파벳 순서는 알잖아. 알파벳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앞에 오는 알파벳을 1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 알파벳을 2라고 보시고 그 다음 알파벳을 3으로 봐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 B, C는 숫자로 따지면 123이고 A, C, B는 130이고 얘는 213이고 얘는 231이고 얘는 310이고 얘는 321이죠. 뭔 순서야? 숫자로 봤을 때 크기 순서야. 그치?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배열한다 이렇게 보면 그게 곧 사전식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도 A, B, C, D이면은 이거를 숫자 1, 2, 3, 4, 5에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요거를 1, 2, 3, 4, 5에 대응을 시켰을 때 그때 B, D, A, E, C니까 이거는 2, 4, 1, 5, 3이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결국 이거는 숫자 배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해가지고 이제 요 5개를 자리를 바꾸면서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서들을 쫙 썼을 때 그때 2, 4, 1, 5, 3은 몇 번째로 등장할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가장 먼저 나올 거 아니야.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그럼 얘네들이 몇 개일까요? 1로 시작하는 애들이. 앞에는 1로 고정됐어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그치 4개의 숫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24개만큼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서는 어떤 애들이 제일 먼저 나와? 2 한 다음에 여기가 1인 애들이 먼저 쭉 나오겠지. 그치? 예유라 여기가 2고 두 번째 칸이 1인 숫자들은 몇 개 나올까 총? 3팩토리얼 몇 개? 6개 나오겠죠. 그쵸? 이 1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나올까? 2,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치? 크기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6개겠지. 그치? 그러면 이것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 4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2,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누굴까? 2, 4, 1, 3, 5가 가장 작죠. 2, 4, 1, 3, 5. 맞죠? 그럼 2, 4, 1, 3, 5 다음으로 작은 애가 누구야? 2, 4, 1, 5, 3 얘가 다음으로 작은 거잖아. 요 놈이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애잖아. 그치? 그럼 이게 몇 번째인지 찾으면 답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24개, 30, 36, 37, 38번째가 되는 거다. 38번째. 그래서 이게 38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은 75번째로 나타나는 문자열을 찾으려. 75번째. 그러면 75번째면은 자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아까 1로 시작하는 게 총 24개였죠. 그럼 1로 시작하는 거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올 건데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또 몇 개 나와? 이게 또 24개 나오겠죠. 2로 시작하는 애들이. 그 다음에 또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또 24개 나오겠죠. 그죠?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24개. 여기까지 다 합치면 이게 몇 개? 72개지.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몇 번째 거야 이거? 세 번째 거 찾으면 되는 거야.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세 번째.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죠? 4, 1, 2, 3, 5. 얘가 첫 번째지.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3번째가 되는 거야, 얘가. 그치? 그러면 74번째. 요것 바로 다음 거는 뭘까? 4, 1, 2, 5, 3. 이게 그 다음 거죠. 그럼 그 다음 게 이제 답인데 4, 1, 그치? 2, 5, 3 했으니까 3, 2, 5가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지. 그치? 4, 1, 3, 2, 5가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고 얘인데 얘를 이제 알파벳으로 써야 되잖아. 4는 뭐예요? B. 그 다음에 A, C, B, E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바꿔서 배열하면 편하고 사실 이게 사전식 배열이 잘 되는 사람들도 A, B, C, D로 나오면 편하지만 이게 만약에 A, B, C, D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5개 알파벳을 주고 이걸 사전식으로 배열해라 그러면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알파벳으로 하면.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요것들 중에 제일 앞에 오는 알파벳이 A 아니야, 그치? 그럼 A를 1이라는 숫자에 대응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알파벳이 누구죠? 그죠? 그럼 얘가 숫자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누구죠? K가 그럼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다 말인가? 이렇게 해놓고 또 똑같이 숫자별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알파벳을 바꿔주면 되지. 그러면 꼭 A, B, C, D가 아니라 다른 알파벳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숫자 배열로 바꾸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숙제는 208까지가 되겠고요. 오늘은 199까지 도장받으면 되죠, 그죠? 199까지. 자, 끝난 사람들은 갖고 와서 도장받고 갑시다.